소설 더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네, 차차 조금씩 나이를 풀기로 하고. 비소설? 비소설. 제가 비소설은 많이 한글로밖에 안 읽어가지고 비소설로는 성경 영어로 읽습니다. 네. 근데 구약은 비추고 신약은 그래도 영어로 읽을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위주로 해가지고 읽을만 하고 또 우리 리아 쌤이 성경이면은 짧게 끊어서 뭐 한 달러씩만 읽어도 되니까. 그치. 영상으로도 되고. 근데 성경 중 힘든 게 이제 은유가 너무 많고 상징성이 너무 많아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믿는 사람이긴 한데도 좀 공부하기나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지금과 맞지도 않고 분개할 포인트, 특히 구약은 분개하는 포인트도 많고 조금 그래서 해석의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종교도 분파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야 뭐 구교긴 하지만 어쨌건 그래서 리아 쌤도 성경 읽으셨다고? 아니요, 저는 사놓고 읽진 않았어요. 몇 페이지 읽다가 말고 이제 책꽂이에 고이 이제 예쁘게 모셔두고. 그렇긴 한데 왜 영어 소설 읽다 보면은 왜 맞아요, 영어 성경에서 그 학부 때 문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워낙 그 영어 쪽 이제 문학들이 크리스천티 거기에서 가져온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부터 비롯해서 거기에서 차용되는 컨셉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은유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좀 공부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맞아. 뭐 이걸 보는 구독자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데 나는 대학에서 문학을 뭐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 본인의 삶이 나중에 편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알고 작품 전체를 읽지 못하더라도 그런 개념 같은 거 요새는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알고 가면 도움이 되는 그 약간 해외파들하고 이제 수업을 같이 듣다 보면 느끼는 좌절이 그 영어를 뭐 얼마나 플루언트하게 말하고 그거에서 느끼는 좌절감보다는 그 컨텐츠 측면에서 이거를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치, 컬처럴 백그라운드가 그런 단계가 저는 더 생기니까 그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문학을 접하거나 그들의 사고방식과 배경 지식과가 우리는 이제 싹 빠진 상태라 그건 뭐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맞아. 그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영어 문학을 배울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해서 갭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왜 가끔 블랙 코미디 이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웃는데 우리는 왜 웃지 이런 느낌? 꼭 블랙 코미디가 아니라도 그렇지. 여러분이 이제 뭐 영어 공부하려고 미드를 많이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코미디로 시작하는데 왜 첫 포인트에서 웃고 있는 거야? 맞아. 나는 웃지 못하는데 그런 게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인 게 많아서 오히려 내가 코미디를 먼저 접하는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시츄에이션 코미디는 정말 마지막에 맞아 어려워요. 짧다고 덤비면 안 돼. 덤비면 안 되고. 짧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 맞아. 녹아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냥 생활적인 거 조금 잔잔할지라도 큰 재미는 없을지라도 뭐 모녀관계 아니면 길모어 걸스 같은 그런 거 가족관계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뭐 캐나다 거라면은 뭐 있죠? 김신의 편의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지를 알고 봐야지 랭귀지가 들리는 그런 것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나 뭐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우리는 이제 비소설 많지만 비소설은 저는 사실 프로덕티비티 덕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굉장히 생산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일 수 있을까? 그걸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책을 찾게 되고 그런 건데 뭐 이거는 생산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love people use things였나? 한때 요새는 다시 모르겠는데 한때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도 유행을 했었는데 그 미니멀리스트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은 미국의 남자 둘이 있어요. 둘이 친구인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쓴 책이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 걸로 아는데 Love People Use Things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소비지상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현대에서 그치. 물건을 거의 무상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압도돼서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미국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호더라고 하죠. 그 수준이 엄청나잖아요. 맞아. 막 거긴 거라지도 있고 막 그치. 이러니까 막뭐 물건들을 쌓여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런 물건을 비워내면서 자기를 찾아가고 관계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내 삶의 정돈이 안 돼 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면 조금 좋아진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있는 분들 내 삶을 좀 더 정리정돈하고 싶다. 뭐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책을 보면 좋을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겠네. 그 왜 우리는 관계 중독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에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에 막 남들을 봐야 되고 나도 올려야 되고 막 카톡에 단체 톡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룹에 막 이런 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제가 뭐 어제 라디오인가 뭘 들었는데 거기서 그 누가 뭐라 그러냐면 라디오에 들었다 팟캐스트 들었는데 그거 이제 뭐 영국 사람이 한 팟캐스트였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문 앞에서 그냥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문 열고 누구 왔나? 다시 문 앞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you're always at the door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카톡 왔나? 그럼 한번 살펴보고 가만히 있다가도 뭐 왔나? 보죠. 그러니까 누가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계속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 앞에서 계속 옷 입고도 갈았다가 세수하고도 문 앞에 갔다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확 와닿아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 정리하고 싶으면 진짜 이 책 저도 읽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방금 말한 그거는 누구나 겪는 이제 국민이 전 세계인이 다 겪고 있는 그렇지. 그래서 그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칼 뉴포트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컴퓨터 공학 전공이었나?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하는 책이라서 이거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지 않더라도 그 컨텐츠를 보고 나한테 필요하고 좀 쓸만한 챕터만 따로 골라서 봐도 좋을 만한 책이죠. 이 사람이 블로그도 하거든요. 개인 블로그도.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블로그에서 이 사람들이 올리는 기사 같은 거를 이제 그 블로그를 봐도 좀 괜찮고. 괜찮아요. 이거 진짜 저도 딱 필요하네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환장이 들냐? 맞아. 카톡이 온 것 같아. 내게 아니야. 그런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을 맨날 삭제했다가 깔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어쨌건 소셜라이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 하기도 하기도 뭐라고 심지어 제가 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만학도 학생 중에 하나가 갑자기 다짜고짜 오자마자 인스타 계정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있기는 하지만 나는 정말 흔한 말로 그리고 눈으로만 보거든요. 남들 것만 보는 거지 정보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지 않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달라는데 뭐 어떻게 안 줘 또 그래서 줬죠.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가 그 학생이 이제 그 피아노 작곡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대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 홍보하려고 혹시 왜냐면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애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교습본 이런 것도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고로 애가 없습니다. 한 달이라도 빨라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약간 원하지 않는 정보를 내가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약간 부담이 있는데 디지털 미니멀리즘 좀 읽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도 나오나요? 그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성인이 돼서 뭐 가정을 이루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똑같이
똑같은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일을 집으로 끌고 와서 퇴근을 했는데도 맞아, 일을 보고 맞아.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 셧다운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4시만 되면 4시였는지 5시였는지 그 퇴근하기 전에 그 다음날의 계획을 다 쓰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업무와 관련된 거 보지 않아요.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고. 아,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는 가족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뭐 책을 읽거나 뭐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걸 해결하는. 제가 그래야 되는데요, 그죠? 저 혼나야 되죠? 여기 로봇이 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로봇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제가 약간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 있는 사람이라서 그게 저도 이거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적으로. 저는 로봇인 걸로. 그래서 이런 책이 있고 또 뭐 추천해 주실 게? 이거는 그런 하나의 그래픽으로 본다면 요새 Factfulness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들을 이제 시사 이슈들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좌절감에 빠지게 되잖아요. 세계가 망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뭐 기후 위기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낙담하게 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빠져서 있는데 이 책이 스위스 사람이었나? 북유럽 쪽의 어떤 국가 출신 작가인데 그 부모, 그 아빠랑 며느리였는지 아빠랑 사위였는지 그 둘이 같이 졌어요. 같이 져서 그 아버지는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나? 출산에 돌아가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책에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좌절감을 겪었지만 이 사람은 통계를 굉장히 많이 통계 수치 같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사실은 그 객관적인 지표로 따져봤을 때 세계가 망해가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발전을 해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사안만 보고 나면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채워서 있는데 뭐 기아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 좋은 쪽으로 해결은 되어 왔다라는 거를 봐요.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기운을 조금 넣어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의 그런 상황들을 비교해서 막 지표를 보여주거든요. 뭐 아시아, 뭐 저기 아프리카 뭐 이런 상황. 물론 그런 국가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삶의 질이 향상은 되어 왔다라는 거를 약간 그 팩트를 기반으로 보여주는 책인데 뭐 이 책을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요새 워낙 그 팩트와 가짜와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든 사회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떠먹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워낙 딥페이크라는 개념도 나와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를 구분하기가 트레인 된 사람도 힘들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내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가를 좀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힘든 시기가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좀 많이 읽었다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를 살리는 철학이라고 있어요. 나를 살리는 철학이라고 미국의 상담가는 아닌데 본인이 힘들어서 상담가와 상담을 하면서 그 면담하듯이 해서 이제 소설이 아니라 책을 쓴 건데 그 상담하는 분은 명상가래요. 철학가래요. 원래 상담을 하는 분은 그 철학을 기반으로 그 카운슬링을 하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그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기반으로 이제 그 상담을 해서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내 마음에 많이 달래게끔. 그리고 우리도 철학가들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철학
그 배경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접목시켜서 그 상담을 한 여러 개의 세션을 이제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거 보고 진짜 미치치면서 읽었거든요. 마음이 많이 이제 뭐라 그래 힘들었던 게 많이 가라앉고 이제 차분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힘든 분들은 나를 살리는 철학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제가 권하냐면 미국 사람 쓴 건데 사실은 그 심적인 것도 사회적인 거에 많이 오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그분들이 쓴 책이 나한테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관계로 힘들 때 일본인이 쓴 책을 많이 보기는 해요. 일본 심리학자가 썼거나 일본 이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보는 게 아무래도 문화적 배경이 조금은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쨌건 여자랑 딸이니까 모녀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여자 입장으로 쓴 게 미국인 여성과 뭐 한국인 여성은 다르니까 그래서 읽긴 하는데 이거는 그 미국인 남성이 쓴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그 유니버설한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아픔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철학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권장을 해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또 따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철학 입문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마음이 많이 달라졌었어요. 정말 밑줄 형광펜까지 적어가면서 읽어서 강추해서 이거를 마음이 힘든 친구한테 사줬어요. 선물로도. 그래서 혹시 힘드시다면 네, 강추합니다. 나중에 원어 제목을 찾아서 네네네. 그러면 철학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요새 메디테이션스라는 아하. 그 우리말로는 명상록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워커스 제 친구한테도 이제 추천을 한 책인데 이거는 그 굉장히 짧게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페이지도 아니에요. 막 한 3-4줄. 뭐 이게 자꾸 끊겨 있어요. 1 넘버링이 막 되어 있고 뭐 북 1, 2, 3, 4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단락별로 굉장히 짧게 호흡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 한 30초, 1분 읽을 수 있잖아요. 그치. 맞아. 하루에 내가 한 페이지만 읽겠다. 자기 전에 뭐 아니면 일어나서. 맞아. 맞아. 그래서 읽으면서 뭔가 하루에 그 톤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러게 머리맡에 두고 뭐 그거 괜찮겠네요. 되고 약간 뼈 때리는 말을 잘 하고 결국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라는 게 예전부터 계속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 겪고 있고 그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막 역사 옛날 막 소크라테스 막 얘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도 다 우저 땅 밑에 죽어서 누워 있다. 그치. 근데 결국에는 다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타인 때문에 힘들어요. 그 타인의 문제를 왜 너까지 네가 타인도 아닌데 그 타인의 문제를 네가 끌어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힘들어하고 있느냐. 약간 노자 사상이랑 비슷한데요? 약간 너는 너만 봐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막 하이라이트 칠칠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색칠되어 색칠 공부? 색칠 공부 그렇게 돼 있는 책이라서 되게 금방 읽으려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냥 한 페이지씩 의미하면서 봐도 계속 이제 매일 매년 뭐 하여튼 365일 가까이 두고 약간 사상이 노자 사상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공자는 안 좋아하거든요. 노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자 인간학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동양 철학 읽을 때 노자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노자 사상이 비슷하니까 같이 결부해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 아까 뭐라고 했죠? 노자의 인간학.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아침 일기를 쓴다 그러면 그 일기라는 걸 뭘 했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내 내면의 이야기를 뭐 한 페이지 한 단락이라도 쓴다면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거를 한 페이지씩 읽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됐던 거 아니면 나에게 울림이 있는 거를 중심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일기 쓰세요? 네. 일기 쓰시는구나. 매일은 쓰려고 하는데 매일 못 쓸 때가 있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단점이 내가
아침에 봤어야지 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아,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흐름이 끊겨서 못 쓰게 맞아. 되고 그래서 저는 원래 책상에서 이렇게 쓰다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또 나를 내가 힘들었습니다. 그치, 부족하는 거지. 나를.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작은 포켓노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낮에라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영감 뭐 어떠한 뭔가가 떠오르거나 내가 느끼는 리플렉션이 될 때. 뭐 반성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네이버 그 뭐냐 클로바로 오디오로 녹음하고 네, 그래서 제 자기 목소리를 듣기 조금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맞아요. 쓰는 것도 시간이 없을 때는 그것도 음성 녹음도 좋고 저는 주로 이제 운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디오로 네, 음성으로 녹음해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음성 메모 그냥 켜서 하시면 음성 메모하면 그게 이제 활자로 켜져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어찌나 게으른지. 저는 게으릅니다. 게으른데 멀티를 해요. 그렇게 클로버를 쓰니까 또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음성 중에 그렇죠. 음성 녹음을 네. 하고 음성 녹음하고 가끔 정말 감성은 메말랐지만 가끔 시도 쓰고 네, 시도 쓰고 네, 뭐 그렇게 하죠. 오케이. 또 더 있을까요? 뭐 자전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두꺼울 수 있는데 미셸 오바마의 전기가 있죠. 자서전이는데 처음에 나왔던 게 비커밍이에요. 맞아요. 번역돼서 이제 맞아요.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 이걸 읽었을 때 들었던 느낌은 그러니까 영부인이니까 우리 일반인하고는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저 세상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이제 쓰여 있고 이 사람도 결국 인간입니다. 똑같은 이제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주부로서 막 그런 결혼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그냥 똑같이 이 사람도 겪고 있구나. 뭐 양육에도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더 이 저자가 가깝게 느꼈고 원래 좀 친근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재밌었고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최근에 나왔던 게 The Light We Carry였나?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 많이 좌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오바마 정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또 그랬겠어요. 맞아.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 이후의 시점을 그 코로나 시기도 겪었고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개인이 그러면서 겪었던 같은 한 시민으로서의 좌절감도 담아내면서 그래도 우리 안에 다 이 라이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발현을 최대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어서 두 번째 책도 불과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갈피를 특히 못 잡고 있을 때는 비커밍은 본인의 유년기부터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가 중점인 거라면 이 두 번째는 그런 격동의 시기에서 겪는 한 시민으로서의 이야기가 더 초점인 거라서 저는 두 번째 거 읽었는데 저는 다 컸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궁금하다는 비커밍을 보시고 요즘에 우리가 글로벌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번째 책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국 책으로는 뭐 딱히 있을까요? 한국 책. 저 지대의 능력 좋아합니다. 네. 그 약간 박학다식한 부분은 타이틀로 얘기해주세요. 지대 얇인데 얇을 때 할 때 얇을 때 지대요. 넓고 얕은 건데. 네, 지식은 넓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건데 까먹었어요. 제가 꼴로 내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0부터 0, 1, 2 시리즈가 있는데 그 세계 역사 그리고 뭐 0은 이제 지구의 과학적인 것도 같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러면서 인류가 어떻게 나는가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0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1은 뭐였더라? 까먹었네요. 잊어버렸는데 너무 읽은 지 오래됐는데 그 이게 박학다식을 꿈꾸신다면 그리고 정말 저는 좀 얇고 넓게 그렇지. 예. 저는 좀 이런 걸 추구하는 깊게는 제 전공만 깊으면 되고요. 네. 예, 나머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미술사도 좋아하고 음악사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시리즈라서 이분이 그 팟캐스트도 해요. 맞아요. 팟캐스트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집약해서 이제 쓴 거거든요. 그래서 0, 1, 2 시리즈가 있는데 0은 거의 인류학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학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란 뭐 이런 것도 이거 소개도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성경만 읽었던 사람이니까 이것도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또 불교학도 읽었었는데 요거 그런 쪽은 안 읽어봤으니까 다른 그 종교도 접근해서 읽어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너무 정말 똑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많은 지식을 방대한 지식을 이렇게 책으로 풀어냈을까 감추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읽어봐야겠다. 네, 철학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철학 뭐 여러 개 많죠. 최근에 뭐 락강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서 개념이 어려워서 그냥 전체적인 철학의 흐름 그리고 그게 사회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됐고 이런 것들 큰 틀을 보기에는 딱 지대넘냐 시리즈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기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네네. 뭐 나중에 또 나오면 또 나중에 시리즈로 우리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랑 영화나 뭐 이런 거 그거 이제 팟캐스트, 뭐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것들 추천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커피도 거의 다 마셔가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다음으로. 오케이.